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주차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33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제10장 문서 객체 모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입동이 지나고 나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날씨가 아주 급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우 춥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등하교 하실 때 외투라도 하나 걸쳐 가지고 항상 몸 보온에 신경 쓰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서 강의 잘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페이지 333페이지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뭐가 학습 목표가 나옵니다. 학습 목표. 그거 보니까 첫 번째 문서 객체와 문서 객체 모델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로 문서 객체를 선택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이벤트 종류를 알아보고 문서 객체의 이벤트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첫 번째 문서 객체 모델의 기본 용어와 개념을 알아보고, 두 번째 문서 객체 선택하는 방법, 세 번째 조작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잠시 뒤에 넘어가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10장 거래가 문서 객체입니다. 객체 오브젝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방금 말씀드린 학습 목표에 대해서 위에 정리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내용에 대해서 이래 4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뭡니까? 출력하면 클릭과 확인 명령 버튼이 나와 있죠. 요거 캡처했다가 올려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타이틀이 보니까 문서 객체 모델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재 335페이지 잠시 넘어갑니다. 그거 가니까 맨 위쪽에 뭐가 나타납니까? 문서 객체 모델을 살펴보려면은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다? 다큐멘트 오브젝트 거래가 문서 객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노드가 등장해요. 자, 요런 용어를 간단한 HTML 페이지 코드를 보면서 이해해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코드가 뭡니까? 10-1이 나와 있죠. 그죠? 물론 파일명은 보니까 돔_베이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 10-1에서 H1이나 P는 태그인데, 아래쪽에 라인에 보세요. 맨 아래쪽에 여기 바디 부분에 보니까 H1 나오고 P가 나오죠. 그죠? 요게 태그다. 이런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든 것이 뭐다? 다큐멘트 오브젝트 거래가 문서 객체라고 한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서 객체를 조작한다는 말은 결국 뭐다? 이 태그를 조작한다는 의미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문서 객체를 조작해서 태그를 추가 수정 제거할 수도 있고, HTML 태그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출력되는 모양이나 색상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어떻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서 객체를 조작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위에 보니까 문서 객체 그래가지고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드는 것을 문서 객체라고 그러고, 자, 이 문서 객체를 조작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다? 태그를 조작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336페이지 맨 위쪽이다. 거기 보니까 그 그림 10-1이 나와 있죠. 우리도 지금 강의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면 그림 10-1 노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뭔가 하니까 우리 교재 336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니까 웹 브라우저는 HTML 페이지를 읽으면서 뭐다? 태그의 포함 관계에 따라가 문서 객체를 뭐다? 트리 형태로 만든다. 이진 트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코드 10-1을 트리 형태로 나타내면은
그림 10-1과 같다. 트리의 각 요소가 노드고, 자, 아래쪽에 트리가 있습니다. 이 각 요소 이런 것들이 각각 뭐다? 노드라 그런다. 그리고 이 노드는 요소 노드와 텍스트 노드로 구분한다. 요소 노드를 뭐다? 영문으로 엘리먼트 노드라 그러고, 텍스트 노드를 텍스트 노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H1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처럼 요소를 생성하는 노드가 요 보니까 H1 태그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가 있죠. 요런 것들은 요소를 생성하는 노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걸 일명 요소 노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니까 싱글 쿼테이션 마크 내부에 더블 쿼테이션 마크 내부에 로렘하고 IPsum 그죠? 요 용어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요런 것들은 화면에 출력되는 뭐다? 스트링, 문자열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특별히 뭐다? 텍스트 노드다. 물론 뭐 헤더도 있고,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도 있죠. 그죠? 요런 걸 우리는 텍스트 노드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나와 있는 H1 태그 있죠. 그죠? 자, 요 H1처럼 텍스트 노드를 가진 태그도 있지만은, 다음과 같이 텍스트 노드를 갖지 않는 태그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교재 336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면 BR, HR 태그 있고, 그 다음 IMG하고 SRC하고 뭡니까? 쿼테이션 마크에 뭡니까? 레인티안타.png 이미지 파일명이 나와 있죠. 그죠? 요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실행할 때는 먼저 HTML 파일을 분석한 후에 화면에 표시하더라. 이해됩니까? 그리고 웹페이지를 처음 실행할 때 HTML 태그로 적힌 문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정적 생성이라 그래요. 자,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요소 노드가 있고 그 다음 텍스트 노드가 있다. 그 텍스트 노드는 요 아래쪽에 요 문자열처럼 뭐다? 화면에 출력되는 문자열을 뭐다? 텍스트 노드라 그러고, 요 아래쪽에는 H1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처럼 요런 요소는 뭡니까? 요소를 생성하는 노드다. 그래서 요소를 생성하는 노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정적 생성, 동적 생성 두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재 336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은 방금도 언급했듯이 웹페이지를 처음 실행할 때 HTML 태그로 적힌 문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뭐다? 정적 생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웹페이지를 처음 실행할 때 HTML 태그로 적힌 문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정적 생성이라 그런다. 두 번째, 이제 동적 생성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를 실행 중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문서 객체를 생성하는 걸, 이걸 뭐다? 동적 생성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HTML 파일을 분석하고 뭐다? 출력하는 방식을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한대.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그래가 줄여서 DOM이라 그러죠. 그죠? 자,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웹페이지 실행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교재 페이지 337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문서 객체를 잘 사용하려면은 먼저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를 어떤 순서로 실행하는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는 기본 예제 10-1에서 요 아래쪽에 말고 우리 교재 337페이지 그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본 예제 10-1에서 알아보는데, 먼저 웹페이지 실행 순서부터 살펴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뭐라고? 웹브라우저는 HTML 코드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실행한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우리 강의 슬라이드에도 메뉴에 보면 기본 예제 10-1 그래가 실행 순서에 따른 문서 객체 사용 오류, 1번에 보니까 문서 객체 사용 오류라 그러고 코드 10-2에 보게 되니까 그 오류를 제시해 놨는데, 요 이제 문서 객체 사용 오류라는 것은 웹페이지 코드 우리 교재 10-2 있죠. 10-2와 같이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같이 작성한다고 합시다. 아직 배우지 않은 코드도 있지만 주석을 보면 기능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주석 보니까 여기는 H1 태그의 배경 색상을 변경한다. 여기 보니까 스타일 점 뭡니까?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레드 요래 되가 있죠. 그래서
쿼리 셀렉트 그래가지고 요렇게 변경이 된다. 두 번째 H2 태그의 글자 색상을 변경한다. 여기는 스타일 컬러라고 하고 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색상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 오른쪽에 캡처 떠난 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거 보니까 테스트 뭡니까? HTML 요 맨 아래쪽에 보면 그죠? 콜론 7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cannot read property. 그러니까 property 속성을 읽을 수가 없다 이 말. 왜냐하면은 스타일이 뭡니까? 늘 비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타이프 에러라고 이렇게 뜹니다. 오류 메시지.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뭡니까? 이벤트 오류에 대해서 문서 객체 사용 오류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놨다.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요런 게 이제 오류가 되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 한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문서 객체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번째 해당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해결 방법 1 거래가 스크립트 태그 이치 옮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338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해결 방법 1 거래가 스크립트 태그 이치 옮기기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재야.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코드 10-3, 요 아래쪽에 코드 10-3이 있습니다. 요 3과 같이 스크립트 태그를 H1 태그와 H2 태그 아래에 삽입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뭔데? 요 아래쪽에 가니까 스크립트 부분 있죠? 태그 스크립트, 그 다음 종료, 슬래시 스크립트, 요 부분은 뭐다? H1이나 H2 요 태그 있죠? 요 아래쪽에 뭐다? 입력을 한다, 삽입을 한다. 자, 이럴 경우에 HTML 페이지가 방대해서 유지 보수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뭐다? 배경은 뭡니까? 빨간색, 글자는 여기 이제 까만색, 밑에 거는 뭡니까? 프로세스 2 그래가지고 뭡니까? 글자 색상이 뭐다? 여기 지정되어 있듯이 뭡니까? 레드로 딱 나타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로서 해결 방법 두 번째 이벤트를 활용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벤트 요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교재 페이지 339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다음 줄에서 배울 이벤트 기능을 사용한다. 이벤트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이러한 이유로 뒤에서 이벤트를 배우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바란다. 그래 놓고 아래 코드 10-4에 보니까 아래쪽이 뭡니까? windows.onload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펑션을 정의해 놓고 아래쪽에 H1 태그의 배경 색상을 변경한다. 요거는 앞에 있는 코드와 똑같고 아래쪽에도 H2 태그의 글자 색상을 뭐다 변경한다. 요것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뭡니까? 태그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벤트는 뭔데 요 온로드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일종의 이벤트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페이지 340페이지 메뉴에 가보시면은 노트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스크립트 태그 이측을 해가지고 스크립트 태그를 헤드 태그 내부에 삽입하는 것과 바디 태그 아래쪽에 삽입하는 것에 논쟁이 뜨겁다. 그래서 헤드 태그 내부에 넣으면 코드를 보기 쉬워 유지 보수가 용이한데 반면에 바디 태그 아래에 넣으면 HTML 페이지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거 보니 또 질문은 왜 빨리 불러오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드 10-5 우리 교재 그 부분 나와 있죠. 레퍼런스 언더바 스크립트 first.html 파일이 되겠는데 요 10-5와 같이 헤드 태그 내부에 있다면은 그 밑에 소스 코드 보니까 헤드 탭은 내부에 그 스크립트 하나 둘셋 넷 다섯 줄로 이렇게 태그 명령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내부에 있다면 위쪽부터 스크립트 태그를 차근차근 읽기 시작한다. 각각의 외부 스크립트 파일 용량이 크거나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면 흰 화면 상태로 몇 초 정도 있다가 글자가 나타나더라. 반면에
스크립트 태그를 코드 10-3과 같이 우리 교재 제 앞에 바디 태그의 맨 아래쪽에 넣는다면은 스크립트 태그 실행 전에 화면이 먼저 구성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웹페이지를 실행하자마자 뭐라고 빠르게 요소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로 접속하면 분명 화면은 모두 떴는데도 로딩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타날 때가 있더라. 이는 스크립트 태그를 아래쪽에 삽입을 해서 다른 요소를 모두 출력한 후에야 읽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현재는 AMD 기술을 사용한다. 여기 AMD는 교재 보면 Asynchronous Module Definition 이래 되겠는데 이거는 동적 로딩에 해당됩니다. 동적 로딩. 자, 동적 로딩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우리가 강의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첫 렌더링과 인터랙션에 필요한 JS만 먼저 로딩한 후에, 로딩은 적재한다 이 말이죠.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가 나머지를 로딩 시켜주는 방법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헤드 태그 내부에 스크립트 태그를 입력을 해도 웹페이지를 빠르게 표시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나오는 AMD는 CPU 회사가 아니라고 고래 알아놨고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타이틀이 문서 객체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타이틀이 현재 고래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41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그거 보니까 뭐라고? 이미 존재하는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서 객체로 변화하는 것을 문서 객체를 선택한다고 표현한다. 문서 객체를 조작하려면 먼저 문서 객체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문서 객체는 한 개 또는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고, 문서 객체를 여러 개 선택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문서 객체가 별 형태로 반환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위쪽에 보니까 문서 객체를 선택한다 그러고, 아래쪽에 이미 존재하는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서 객체로 변환하는 것을 문서 객체를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표 10-1에 뭡니까? 문서 객체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메서드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개 선택할 때와 여러 개 선택할 때를 구분해 놨는데, 한 개는 보니까 여기에 document underbar get 되가 있죠. element build 그 다음에 갈로 안에 id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id로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select 다음에 갈로 안에 선택자가 들어갔죠. 요거는 선택자로서 한 개를 선택한다. 그 다음 아래쪽에 여러 개 선택하는 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document underbar get elementary by name 하고 갈로 안에 이름이 들어갔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name 속성으로 여러 개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클래스 네임하고 갈로 안에 클래스가 들어갔죠. 클래스 속성으로 여러 개 선택한다. 마지막은 뭡니까? select all 하고 갈로 안에 선택자가 들어갔어요. 요거는 선택자로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 메서드 종류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코드를 작성할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면 되지, 이걸 암기하려고 그러면 되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기본 예제 10-2 그래가 문서 객체 선택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get element build라고 나와 있죠. 자, 요 메시지를 사용해서 문서 객체 한 개를 선택해 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34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세요. 그거 보니까 나와 있죠. 그거 보니까 뭐라고? 코드 10-6 현재 우리 강의 슬라이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요 6과 같이 ID 속성을 사용을 해서 문서 객체를 선택하고 스타일과 내부 글자를 조작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쪽에 보면 스크립트 부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첫 번째 주석을 이벤트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window.onload하고 펑션 함수를 줬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객체를 선택한다. var 그리고 head 이꼬르는 document.get elementary build 하고 갈로 안에 뭡니까? 코테이션 마크 head라고 줬죠. 그죠? 그 다음 아래쪽에 문서 객체를 조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head 하고 접근을 하는데 스타일.color 그래가 오렌지색,
이해되겠습니까? 위에 보면 출력 보면 오렌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타일.점 백그라운드는 뭐다? 레드. 자, 이 배경을 레드를 줬죠. 빨간색. 그 다음에 헤드.점 뭐다? inner html. 그리고 오른쪽에 이꼴 다음에 싱글 쿼테이션 마크에 from 자바스크립트라고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태그 내부를 의미하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inner html. 그래서 요게 이제 넘어가면은 뭡니까? 출력된 화면에 보니까 from하고 띄우고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요 중간에 보니까 뭡니까? document get element by id 요 메시지를 사용해 가지고 문서 객체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래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두 번째로 쿼리 셀렉트 메서드를 활용해가 문서 객체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가 작성해보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42페이지에 맨 아래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거 가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id 속성 대신에 선택자를 사용하는 점만 다르고 get element build 빌드가 아니고 by id 메서드와 사용 방법은 같다 이 말. 단 query select 메서드는 문서 객체 하나를 선택하므로 이름이 같은 선택자가 여러 개라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10-7 코드 소스 코드를 보니까 스크립트 부분에 뭐라고 첫 번째는 이베드를 연결해 주자 온노드라고. 그 다음 문서 객체를 선택한다. 헤드에 보니까 document.query 뭐다 select라고 h1을 선택한다. 그리고 문서 객체를 조작한다 되가 있죠. 여기 보니까 헤드. 그래가지고 스타일 컬러는 오렌지색. 그래서 오렌지색이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 스타일 컬러 백그라운드는 레드라고 나왔어요. 자, 배경을 요렇게 레드 나왔고, 그 다음 inner html from 자바스크립트 있죠. 안쪽이 뭡니까? 문자열이 이렇게 찍혔다. 그 다음 바디 부분에 가니까 h1 헤드 그래가지고 아주 글씨가 이렇게 굵고 진하게 나왔죠. 자, 두 번째도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뭐다? 메서드가 query select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로 뭐다? query select all이라는 메시지를 활용을 해가 문서 객체 뭐한다?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작성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 교재 페이지에 34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query select all 메시지는 코드 10-8과 같이 우리 강의 슬라이드 요 10-8 있죠? 요거와 같이 문서 객체를 여러 개 선택해 조작할 수가 있는데 문서 객체 여러 개를 어떤 속성으로 선택하느냐만 다르지. 에? 어떤 속성으로 다른 메서드로 사용하는 방법은 모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소스 코드의 스크립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벤트를 연결한다. 앞문장과 똑같고 두 번째는 문서 객체를 선택한다. 여기 보니까 query select all하고 괄호 안에 싱글 쿼테이션 마크 h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반복문이 나오죠. var하고 i 초기치는 제로를 줬고 i는 뭐다? head.length 길이보다 작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하라 이 말이죠. i 플러스 그 다음 변수를 선언합니다. head. 그리고 요 headers 안에 괄호 안에 뭡니까? i를 줬습니다. 그 다음 문서 객체를 조작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 개의 라인이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스타일 컬러를 오렌지 줬다. 오렌지 여기 나타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는 레드 줬다. 각각 백그라운드가 빨갛게 나타나고 마지막에 inner html에다가 뭡니까? from 자바스크립트 그래가지고 각 문자열이 배경 빨간 데다가 요렇게 오렌지 색으로 요렇게 출력이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다? query select all이라는 요 부분 메서드 중요하다. 여러분 형식으로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타이틀이 뭐라고 나옵니까? 글자 조작을 어떻게 하나 이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 교재 34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거 가면은 맨 아래쪽에 뭡니까? 글자 조작이라고 나와 있고 그거 보니까 문서 객체 내부에 있는 글자를 조작할 때는 표 10-2와 같은 속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아래쪽에 보니까 10-2에 글자 속성 두 가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컨텐츠, 하나는 뭡니까? inner HTML. 우리 앞 소스 코드에서 잠깐 봤죠? 요 명령어. 요 메서드는 보니까, 속성은 보니까, inner HTML 뭡니까? 문서 객체 내부 글자의 HTML 태그를 반영해 가져오도록 변경하는 속성이고, 텍스트 컨텐츠는 뭡니까? 문서 객체 내부 글자를 순수한 텍스트 형식으로 가져오도록 변경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글자 속성이라는 것은 위에 문서 객체 내부에 있는 글자를 뭐다? 조작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말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기본 예제 10-3 내부 글자 변경이라고 이래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347페이지 중간에 가보세요. 그거 보니까 소스 코드 10-9 뭐다? 컨트롤 언더바 뭐다? text.html 소스 코드가 요래 아래쪽에 여기까지 요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의 뭡니까? 맨 아래쪽에 요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죠. 요 1과 같이 뭐랬고 여기 주석은 문서 객체 내부의 글자를 변경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 그 정리한 속성이 있었는데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텍스트 컨텐츠고 두 번째는 inner HT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름 뭐다? 텍스트 컨텐츠 속성을 사용을 해서 문서 객체 내부의 글자를 변경을 하면은 입력한 글자가 바디 태그 내부에 바로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아래쪽 2번에 있죠. 요 2번과 같이 inner HTML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컨텐츠 요 위에 있는 요 속성과 달리 HTML 태그를 적용해 가지고 내부 글자를 변경하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실행하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요렇게 0부터 9번까지 헤드 글씨가 나오고 그 다음 아래쪽처럼 요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이거는 inner HTML 요 아래쪽 요걸 2번을 적용한 거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위에 있는 요 1번에 있죠. 텍스트 컨텐츠 이퀄 아웃풋 있죠. 요 속성을 적용해서 출력된 결과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교재 348페이지 중간쯤에 노트가 나오는데 거기 잠시 한번 보시면은 9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텍스트 콘텐트 속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대개 inner HTML 속성을 사용을 한다. 이때 HTML 태그로 사용하는 글자를 넣고 싶다면은 글자 태그를 배우면서 살펴보면 뭐다? 엠퍼사드, NBSP, 세미콜론 등 특수 문자를 쓰면 된다. 엠퍼사드 쓰는 거. 자,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뭡니까? 스타일 조작은 어떻게 하노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4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잠시 가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로 CSS 속성 값을 뭐한다? 추가도 할 수 있고 제거도 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다. 그리고 문서 객체의 스타일 속성을 변경하면 된다. 스타일 시트에서 사용하던 스타일 속성 이름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특수문자 하이픈을 식별자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1처럼 입력하면 오류를 출력한다. 우리 교재 그 1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 중간에 언더바 이래 들어갔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요 하이픈으로 언더바가 아니고 하이픈이죠. 하이픈으로 연결된 속성은 이처럼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경해야 된다. 그 말은 뭔데? 요 2번에 아래쪽에 보니까 요 칼라 요 대문자로 변경해 놨죠. 자, 요렇게 변경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정리하기를 1번에는 자바스크립트는 특수문자 하이픈을 식별자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오류가 출력되고, 두 번째는 요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의 첫 글자를 뭐다? 대문자로 변경해 주면 된다. 어떻게? 아래쪽에처럼
대문자 칼락할 때 C 요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니까 표 10-3에 보니까 스타일 식별자 변환이라고 나오는데 아래 표를 보게 되니까 뭡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34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뭐라고, 이 방법으로 스타일 시트의 스타일 속성을 자바스크립트의 스타일 식별자로 변환하면은 여기 나오는 표 10-3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스타일 시트의 스타일 속성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자바스크립트의 스타일 식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스타일 시트의 스타일 속성,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형하면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중간에 하이픈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를 또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식별자로 바꾸면은 하이픈이 없는 대신에 대문자 C로 표기한다는 거. 그 다음 아래쪽에 박스 하이픈 사이징을 자바스크립트에는 중간에 요 사이징 대문자 S조가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맨 아래쪽에 리스트 하이픈 스타일은 뭡니까? 오른쪽처럼 리스트 붙여 쓰되 스타일의 S를 뭐다? 대문자로 이렇게 처리했다. 자, 요렇게 했는 걸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의 스타일 식별자다. 요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스타일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문서 객체 조작의 기본 예제 10-4 거래가 스타일 조작 1이라고 나오고 아래쪽이 뭡니까? 코드 10-10을 실어 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349페이지 아래쪽에 가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간단한 내용이므로 조금만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코드 10-10은 div 태그 256개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레디언트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요 하고 있는 게 CSS 그죠?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데,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즉 웹페이지를 꾸미는 언어라 그랬죠. 거기 나오는 그레디언트의 개념은, 그레디언트는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연결되는 중간 단계를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며, 종류에는 선형 라인이라 그래요. 원형 레디알 그레디언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색의 일종의 번짐 현상이 바로 그레디언트에 해당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 소스코드 중간에 스크립트 부분에 보니까 주석에 이벤트를 연결한다 그러죠. 온노드를 연결해놔서 펑션으로 문서 객체를 추가한다. 자, 발 아웃풋 이퀄하고 코테이션 마크 줬고, 폼문서가 i의 초기값 제로, i는 256보다 작느냐,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하죠. 그리고 아웃풋 플러스 이퀄하고 뭐니까 디바이드하고 슬래시 디바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니까 바디하고 inner HTML의 아웃풋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스타일 조작 두 번째 그래가지고 앞에 소스 코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페이지 35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맨 위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350페이지. 자, 그거 가니까 나와 있죠. 주석을 뭐다? 문서 객체를 선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쿼리 select all 하고 div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폼은 i의 초기치 제로, i가 db.length. 자, 요 길이를 계산해가 그거보다 적느냐 묻죠. 그 다음에 종료값이 i 플러스 플러스 이래 돼가 있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변수를 선언하죠. div라고. 그 다음 스타일을 적용한다. 그래서 스타일 여기 높이는 뭐다? 2픽셀로 하고, 백그라운드는 뭐다? RGB 있죠. 요 i의 R, 그 다음에 G, 그 다음 B의 값이 이렇게 대입이 된다. 그래, 요게 이제 레드, 그린, 블루의 줄임말인데, 요걸 그대로 적용해가 출력을 하니까 뭡니까?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쫙 퍼진다. 색의 시작점과 끝점까지 픽셀은 2픽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번지는 모양처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속성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35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 맨 위쪽에 가게 되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이 3번에 속성 조작 그래가지고 뭐라고 문서 객체의 속성을 조작할 때는 아래 표 10-4와 같이 요런 메서드를 사용한다. 즉 문서 객체의 속성 조작 메서드다. 그럼 메서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set하고 뭡니까? 속성이니까 attribute라는 메서드를 줬고 갈로 안에는 속성 이름, 컴마 속성 값을 이래 쌍으로 줍니다. 그래서 설명란에 보니까 속성을 지정한다 이래 되어 있고, 두 번째는 set이 아니고 뭡니까? get입니다. get attribute 갈로 안에 속성 이름만 주죠. 첫 번째 거. 요거는 뭡니까? 속성을 추출할 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웹표준에서 지정한 속성은 다음 방법으로 곧바로 접근할 수도 있다. 웹표준에서 지원하지만 웹브라우저 제조사가 구현을 못했다면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거 보니까 첫 번째가 image.src하고 싱글 코테이션 마크에 lint.png 이미지 파일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출력을 alert하고 뭡니까? image.src를 출력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웹표준에서 지정하지 않은 속성에 접근할 때는 뭐다? 우리 강의 자료 중간에 set attribute라고 되어 있죠. 요런 메서드와 또 뭐다? get attribute 요 메서드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웹표준에서 지정하지 않은 속성이 있다는 것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2 맨 아래쪽에 우리 강의 자료에 보면 10-2에 jQuery 뭡니까? 모바일 코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요 10-2는 jQuery 모바일 코드의 일부분인데, 여기서 데이터 롤, 자, 코드 중간에 보니까 데이터 롤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요 롤은 웹표준에서 지정하는 속성이 아니다.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 하이픈 있죠. 문자열 데이터 하이픈. 여기 보니까 데이터 하이픈 요래 줬죠. 자, 요 하이픈으로 시작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정 속성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속성 조작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자, 기본 예제 10-5란 게 등장합니다. 10-5. 그리고 문서 객체 뭐다? 속성 조작이라고 되어 있고, 1번이 뭐다? 이미지 태그 속성을 뭐다? 조작은 어떻게 하노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코드 10-11을 실어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352페이지 가보세요. 352페이지 맨 위쪽에 가게 되면은 1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코드 10-11은 이미지 태그의 이미지 태그가 어딨습니까? 요 스크립트 부분에 가니까 속성을 변경한다 그러고, 아래쪽에 보니까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요 이미지 태그의 src 속성, 자, xrc 여기 있습니다. 요 속성과 위드 속성 아래쪽에 있죠. 폭 300. 그 다음에 하이트 속성 요걸 변경한다. 그래서 img 태그에는 id 속성을 제외한 다른 속성은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문서 객체 코드에서 src 속성 등을 지정하므로 출력 결과처럼 이미지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뭡니까? 오른쪽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 안에 뭡니까? http://placeholder.it/300x2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이 바디 부분에 보니까 img id 이미지라고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실행하면 오른쪽 아래쪽처럼 뭡니까? 3x200. 물론 뭐 이거는 뭐 곱셈의 의미하는 기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중간에 여기 변수 선언하는 거 보니까 img하고 document.get element by id 이미지라고 줬어요. 그 다음 고유의 이벤트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서 본 대로 window.onNode라고 하고 펑션을 줬다. 알겠습니까? 자,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기본 예제 10-5 거래가 문서 객체 속성 조작 중에 두 번째 파트로 바디 태그 속성 조작하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디 태그.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53페이지 맨 위쪽에 가보세요. 그거 보니까 뭐라고?
코드 10-12는 우리 강의 자료 여보니까 10-12 있죠. 바디 태그에 아시겠습니까? 바디 태그에 데이터 커스텀 속성을 지정한 후에 어디에 요 중간에 보세요. 속성을 지정한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document.body가 있죠. 요 바디 태그에 데이터 커스텀 알겠습니까? 자, 갈로 안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 요 있죠. 데이터 다시 커스텀 속성을 지정한 후에 속성을 다시 추출을 해서 출력을 한다. 추출하는 건 아래쪽에 여기 있죠. 여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웹표준에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속성이므로 속성 조작 메서드를 사용한다. 속성 조작 메서드. 아시겠습니까? 속성 조작 메서드. 그 메서드는 이 위쪽에 밸류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하게 되면 뭡니까? 오른쪽처럼 뭡니까? 경고 표시 느낌표하고 밸류가 나타나고 확인 명령 버튼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그림 10-3에 보니까 검사로 뭐다? 속성 조작 확인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해됩니까? 이건 우리 교재 353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거 나오는데 보니까 코드 방금 우리 살펴본 요 10-11을 실행하고 검사를 요 오른쪽에 검사했죠. 요걸 사용을 해서 살펴보면은 그림 10-3과 같이 바디 태그에 데이터 커스텀 속성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 보니까 바디 부분에 데이터 다시 커스텀 요 있죠. 요 속성이 추가되어 있더라. 다른 속성도 이 방법으로 지정하고 추출한다.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이꼴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 밸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뭐가 나옵니까? 맨 위쪽에 보니까 자, 두 번째로 바디 태그 속성 조작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코드 10-13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354페이지 맨 위쪽에 가보세요. 우리 교재 354페이지 맨 위쪽에. 그거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그거 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예제들이 정적이었다면은 문서 객체를 정리하는 의미로 1초 단위로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만들어 보자. 요 시계를 만들어 보는 간단한 예제를 요 실어 놨다면 왜 문서 객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를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만들어 보면은 왜 문서 객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set interval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set interval 함수가 어디 있는데 자 아래쪽에 요 소스 코드 보면 스크립트 부분 있죠. 그 중간 좀 요 한번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set interval 하고 갈로 안에 펑션 요래 줬죠. 자, 요 부분이다. 요 함수를 사용해서 1초마다 클락 문서 객체의 클락 문서 객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여기 있죠. 요 document.getElement by id 하고 클락을 선언해 줬다. 그래서 요 클락 문서 객체의 inner html 속성을 inner html 아래쪽에 여기 있습니다. 클락.inner html 그죠? 자, 요 속성을 현재 시간으로 변경한다. 오른쪽에 보면 나온 점 뭡니까? toString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변경하고 또 set interval 함수는 우리 교재 12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그래서 지금은 단위 시간마다 함수를 실행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실행하게 되면은 바디 부분에 여기 보니까 h1 id하고 클락하고 h1 있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오른쪽 출력 화면처럼 뭡니까? 요 교재 처음에 만들 때 그 시점에 이제 실행해 봤겠죠. 그러니까 출력에 캡처 떴으니까 여기 보니까 2019년 뭡니까? 주운이 뭡니까? 6월이죠. 17일 월요일이다. 그 다음에 시각 정보가 나오고 GMT 플러스 0900하고 한국표준시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뭡니까? 9시간 빠른 나라다 이 말. 그래서 이 소스 코드 여기 보니까 inner html 끝에 보니까 뭡니까? 100 1000을 줬죠.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이벤트에 관련된 뭐다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래 되가 있어요. 이거는 355페이지 맨 위쪽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벤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맨 위쪽에 보니까 네 번째 이벤트라고 이래 적어놨는데, 자, 요 놈의 이벤트는 뭔데, 키보드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벤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벤트는 사용자가 직접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이벤트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강의 자료 메뉴에 보니까 요거는 잠시 뒤에 보고 아래쪽에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이벤트 자바스크립트에서 뭐라고, 첫 번째 마우스 이벤트, 두 번째 키보드 관련 이벤트, 세 번째 HTML 프레임 이벤트, 네 번째 HTML 입력 양식 이벤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벤트, 그 다음에 구조 변화 이벤트, 그 다음에 터치 이벤트, 이렇게 총 몇 가지? 7가지로 정리가 되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 돌아와서 중간에 보니까 이벤트 용어를 정리하고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문서 객체를 조정하면서 다음 코드를 계속 사용해왔다. 그 우리 교재 보니까 윈도우 .onload equal 펑션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중갈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요 하나의 센텐스가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뭐다, 요 코드에서 onload를 뭐다, 이벤트 속성이라고 한다. 여기에 있죠. 이벤트 속성, 영문으로 이벤트 property. 요게 onload가 뭐다, 이벤트의 속성에 해당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요 on을 제외한 뒤에 있는 load 있죠. 요걸 이벤트 이름이라고 한다. 이벤트 이름.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이벤트 이름 대가 있죠. 이벤트 네임,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이벤트 뭐라 그런다, 타입이라고도 한다. 뭐 on을 제외한 load 이 부분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재 보니까, 그리고 이벤트 속성에 넣는 함수를 뭐다, 함수를 이벤트 리즈너 또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벤트 속성에 넣는 함수를 뭐라 그런다, 이벤트 핸들러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벤트 속성에 넣는 함수를 이벤트 리즈너, 또 다른 말로 이벤트 핸들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10-4하고 이벤트 속성 종류와 통합 개발 환경의 속성 자동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캡처하면 이게 통합 개발 환경의 속성 자동 완성을 보여주는 거고, 왼쪽 이게 이벤트 속성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용어를 전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속성 명령을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교재 속에서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다른 또 뭐 웹에 가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간단하면 이해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교수님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첫 번째 몇 가지만 onBlur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셀렉트나 텍스트 에리아 항목이 실행된 후에 사용자가 다른 것으로 뭐 한다, 그걸 이게 뭔데, 이동이란 말입니다.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동이 발생한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on focus라는 게 있죠. 요거는 HTML 양식에서 셀렉트라든지 텍스트 또는 텍스트 에리아 항목이 선택되면은 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니까 on 뭡니까? 예? 더블 클릭한 거 있죠. 요거는 폼 구성 요소나 링크를 더블 클릭할 때 사용되는 이벤트다. 그 다음 왼쪽에 on 클릭한 거 있죠. 요 이벤트는 사용자가 버튼이나 또는 뭐 이미지, 하이퍼링크 등과 같은 객체를 클릭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 밑에 보니까 on submit 하는 이벤트 있죠. 요거는 HTML 양식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데이터를 뭐다, 웹 서버에 제출할 때 발생하는 중요한 이벤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니까 onKeyUp이라는 이벤트 속성이 있죠. 이거는 사용자가 키를 넣을 때 사용하는 이벤트 속성의 종류다. 그 다음 그 옆에 보니까 onError 하는 거 있죠.
요거는 문서나 이미지 로딩 시 오류가 발생할 때 사용되는 이벤트 속성의 종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onChange라는 그 이벤트 속성이 있죠. 그죠? 이거는 사용자가 셀렉트나 텍스트 에리아의 텍스트를 변경하면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니까 onSelect라는 이벤트 속성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 에리아 또는 텍스트 상자의 일부 텍스트가 선택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에 해당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onMouse over라는 그 이벤트 속성 종류가 있죠. 이거는 마우스를 이미지 맵이나 또는 뭐 링크 위에 올려 놓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속성 종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 위에 보니까 on 마우스 다운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사용자가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 발생하는 이벤트 속성 종류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on 마우스 move란 게 있죠. 그죠? 요거는 마우스를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on 마우스 up 있죠. 그죠? 요거는 누르기를 놓는 순간, 마우스를 클릭해가 놓는 순간 그때 사용하는 이벤트 속성 종류에 해당되겠다. 자, 요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번에는 타이틀이 뭡니까? 이벤트 연결은 그러면 어떻게 하노?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56페이지 중간 저 위에 보면 1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문서 객체에 이벤트를 연결하는 방식을 뭐다? 우리 강의 자료에 정리해 놨듯이 이벤트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문서 객체에 이벤트를 연결하는 방식을 뭐다? 이벤트 모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벤트 모델은 아래 요 표 10-5 있죠. 요거와 같이 DOM 레벨 있죠. 제로도 있고 아래쪽에 2도 있는데 DOM 레벨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두 가지로 또 나누더라.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이벤트 연결 방식 DOM 레벨 0도 있고 2도 있는데 0은 다시 두 가지로 크게 인라인 이벤트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고전 이벤트 모델이 있다. 그 다음 DOM 레벨 2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벤트 모델이 있고 표준 뭐다 이벤트 모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그 돌아가면은 DOM 레벨 제로의 이벤트 연결 방식은 쉬워서 널리 사용한다. 하지만 이벤트를 중복해서 연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아래쪽에 이 DOM 레벨 2 있죠. 요 이벤트 연결 방식은 이벤트를 중복해서 연결할 수 있지만 웹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연결하는 방식이 달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는 jQuery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해 극복할 수가 있고 이번 절에서는 뭐다? DOM 레벨 0에 해당하는 인라인 이벤트 요 모델과 그 다음 아래쪽에는 고전 이벤트 모델만 간단하게 다뤄보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설명하기를 그러면 인라인 이벤트 모델은 뭔데?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HTML 태그 내부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 가지고 이벤트를 뭐한다? 연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추세를 보게 되면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은 국내에는 아직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즉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으므로 예제로 간단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저 위에 타이틀이 1번 그래가지고 인라인 이벤트 모델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번에 고리 되어 있죠. 그 코드는 물론 그거 보니까 10-14라고 되어 있습니다. 10-14. 그러면 요 놈은 우리 교재 그러면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는데요? 페이지 357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357페이지 맨 위에. 그거 보니까 인라인 이벤트 모델 사용하기 그래가 바텀 태그 내부에 바텀 태그가 된대. 아래쪽 코드 10-14에 요 아래쪽에 보세요. 요 바디 부분에 보니까 바텀하고 온 클릭이란 게 있죠.
요 내부에 요 onClick 속성을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을 하고 뭐다 실행을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코테이션 마크에 얼러트 출력하는데 클릭 그 다음에 버튼 대가 있고 슬래시 버튼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 요 버튼 태그에 해당하는 버튼을 뭐한다 누를 때 경고창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눌러버리면은 아래쪽처럼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여기 보면 오타가 났는데 2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2.1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스크립트 태그에 인라인 이벤트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래서 아래 소스 코드가 10-15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파일명도 보니까 이벤트 언더바 inline with script.html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57페이지 가면은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 나와 있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그 잠시 보면은 인라인 코드 내부에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구분하면은 여러 행을 입력할 수 있지만 너무 지저분하더라. 그래서 인라인 이벤트 모델을 사용할 때 코드 10-15와 같이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함수를 선언한 후에, 자, 요 아래쪽에 스크립트 부분 보세요. 내부에 함수 펑션하고 버튼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자, 이렇게 선언한 후에 인라인 이벤트 속성 내부에서 해당 함수를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알러트하고 클릭이라고 이래 좋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 358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 소스 코드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바디 부분에 보니까 버튼하고 on클릭하고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자 코테이션 마크 닫고 꺽쇠 기어주고 그 다음 버튼하고 또 뭡니까 슬래시 버튼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런 형식으로 쓴다 하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onClick. 그 다음에 한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이벤트 연결거래가 고전 이벤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58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오는데, 고전 이벤트 모델은 뭐다? 과거의 표준으로 정의되어 많이 사용하던 이벤트 모델이 고전 이벤트 모델이더라. 그래서 이름은 고전이지만 현재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인라인 이벤트 모델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고전 이벤트 모델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절에서 문서 객체 속성을 조작했는데 HTML 표준에 속한 속성은 모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벤트 속성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요 기본 예제 10-8에 보니까 고전 이벤트 연결거래 가지고 아래 소스 코드가 뭡니까 10-16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문서 객체의 이벤트 속성에 함수를 지정해. 자, 이벤트 속성에 여기 보니까 자, 소스 코드 스크립트 부분 여기 보세요. window.onNode 있죠. 여기다가 뭡니까 이꼴 다음에 요래 펑션 뭐다 함수를 지정했다. 이때 요 지정된 함수를 이벤트 뭐다 핸들러 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벤트 리즈너라고 합니다. 실행 결과는 뭐다 코드 10-14와 같습니다. 우리 앞 페이지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이벤트 연결하는 요 부분도 요 부분은 뭐다 이벤트 리즈너다 요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다른 말로 이벤트 핸들러. 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타이틀이 이벤트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벤트 사용.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1페이지 가보세요. 361페이지 가면은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뭐라고 정리되어 있습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여기에 사건은 이벤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웹브라우저는 이벤트 정보가 담긴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 이벤트 리즈너에 전달을 하고, 따라서 이벤트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정리되어 있죠. 이벤트 객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다? 이벤트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아래쪽에 코드 10-18에 보니까 뭐라고? 이벤트 리즈너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이벤트 리즈너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이벤트 리즈너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보니까, 그거 보니까 교재 보세요. 아래쪽에 요 스크립트 부분에 보니까 window.onNode하고 equal function하고 갈로 안에 이벤트 있죠. 여기 이제 이벤트 객체, 리전에 해당된다면 리전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뭐다? 이벤트 객체가 들어있다. 요 놈이 이벤트 객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걸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 교재 36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오브젝트 뭐다? 이벤트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확인 명령 버튼이 나오네요. 자, 요렇게 출력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디폴트 이벤트 거래가 기본 이벤트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데? 우리 교재 페이지 361페이지 가보세요. 361페이지. 그 메뉴에 가게 되면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메뉴에.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TML 태그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벤트가 있다. 예를 들어 A 태그를 클릭하면은 href 속성에 입력한 이치로 이동하고 폼 태그로 생성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입력 양식을 제출한다. 이처럼 특정 태그가 가진 기본적인 이벤트를 기본 이벤트, 즉 디폴트 이벤트라고 하고 가끔 기본 이벤트를 막아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재 그 그림 10-5 있죠. 우리도 지금 강의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면 그림 10-5가 있어요. 그거 보면 뭐라고? 기본 이벤트 제거를 사용한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0-5와 같이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중간에 보니까 카카오 계정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요 확인 명령 버튼 있죠. 요 놈을 누르게 되면은 우선 사용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했는지 확인한 후에 이동해야 한다. 즉 이름과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HTML 태그가 가지는 기본 이벤트를 제거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메뉴의 기본 이벤트는 뭐다? 특정 태그가 가진 기본적인 이벤트를 말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기본 예제 10-10 거래가 기본 이벤트 제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노이 말. 그래서 아래쪽에 코드 10-19를 자 여기 실어놨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1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고전 이벤트 모델에서 기본 이벤트를 제거하려면은 이벤트 리저널의 반응 값을 폴스로 입력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폴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소스 코드 요 아래쪽에 보세요. 기본 이벤트를 제거합니다라고 주석이 들어가 있고 반환하는 값 리턴하고 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 부분입니다. 자, 요걸 꼭 기억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A 태그에 해당하는 버튼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버튼 링크 있죠. 그죠? 자, 클릭해 보세요. 연결된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 이벤트 제거는 A 태그와 폼 태그에 자주 사용한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이제 A 태그는 이 바디 부분에 요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열로 이제 한빛.co.kr 있죠? 자, 한빛 출판사 홈페이지 주소죠. 그죠? 그럼 이걸 누르면 그걸로 이동해야 되는데, 제가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362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그거 보니까 우리 현재 강의 슬라이드에 지금 살펴본 소스 코드 10-19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이 장의 내용이 모두 끝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뭐다? 웹브라우저에 따라 조금씩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배우는 jQuery 라이브러리가 등장했고,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자바스크립트를 더욱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일부 미세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같은 형태로 뭐다?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자, 강의 자료 슬라이드 마지막 장이 등장합니다. 땡큐라고 등장되죠. 그러면 우리 교재 363페이지 그가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풀어드렸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반복 학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 1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우리가 학교에서 대면 강의 했는데 지난주보다 날씨가 되게 싸늘해졌습니다. 즉 환절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위생 잘 관리를 해가지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잘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제 12주차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끝까지 강의 청취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